안녕하세요. 의모아이의 오페라 읽어주는 선생님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오페라는 복수와 죽음이 낭자하는 오페라, 베르디의 리골레토예요. 오페라 리골레토는 장애를 가진 광대 리골레토가 자신이 모시던 주인에게 배신당하고 복수하려던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반전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과연 어떤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오페라 리골레토 바로 시작합니다. 만토바 공작은 아무 여자나 사귀고 희롱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공작은 지위가 아주 높았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만토바를 막을 순 없었죠. 그렇게 여느 때와 같이 파티를 즐기던 밤, 만토바 공작은 아리아 이 여자나 저 여자나를 부르며 체프라노 백작의 부인에게 나쁜 마음을 먹고 다가갔어요. 만토바 공작의 속내를 눈치챈 체프라노 백작이 공작을 막으러 다가섰지만 어디선가 등이 굽은 광대 리골레토가 나타나 체프라노 백작을 조롱하며 주의를 끌어 백작이 공작을 막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백작은 화가 났지만 만토바 공작의 총애를 받고 있는 리골레토를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체프라노 백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속으로 화를 삭히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프라노 백작이 돌아가자 이번에는 몬테로네 백작이 칼을 들고 만토바 공작 앞에 나섰어요. 내 딸을 가지고 놀았겠다. 이번에는 몬테로네 백작의 딸이 피해자였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몬테로네 백작도 만토바 공작 앞에서는 장난감 병정에 불과했습니다. 어허, 지금 감히 칼을 가지고 놀았겠다. 저자를 당장 반역죄로 잡아들여라. 만토바 공작은 몬테로네 백작의 말투를 따라하며 가소롭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리고 그의 신복인 리골레토 역시 바보 같은 녀석이라며 끌려가는 몬테로네 백작에게 조롱 섞인 비웃음을 날렸죠. 사람들은 만토바 공작도 미웠지만 만토바 공작의 뒤에 숨어 사람들을 조롱하는 리골레토가 더욱 밉상으로 느껴졌어요. 귀족도 아니면서 마치 자신이 귀족인 양 그렇게 사람들을 놀리고 비웃었거든요. 몬테로네 백작은 결국 만토바 공작에게 칼을 빼어들었다는 명목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리골레토를 저주했어요. 너도 공작과 똑같은 인간이다. 옥사 같은 놈. 너도 나와 똑같이 딸의 눈물로 인해 고통받게 될 것이다. 몬테로네 백작의 목소리에 리골레토는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리골레토는 억울했어요. 그리고 미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싫고 미웠어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몸이,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쉽게 모욕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장애를 이용해 사람들을 웃겨야만 하는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리골레토는 더욱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리골레토의 심정을 알 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리골레토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분노는 점점 쌓이고 쌓여 결국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계획을 실행하는 데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리골레토에 대한 어떤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숲속 깊은 곳, 어느 작은 오두막에 리골레토가 아주 예쁜 여자친구를 숨겨두고 매일 밤 그녀를 만나러 간다는 소문이었죠. 슬프게도 리골레토에 대한 분노는 바로 그 여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마을 청년들은 가족이나 애인이 모욕당하고 그런 아픔 속에서 또 조롱받는 고통을 리골레토도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며 리골레토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체프라노 백작을 앞세워 숲속 오두막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오두막의 여인을 유괴하여 만토바 공작에게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여인은 리골레토의 애인이 아니라 딸, 질다였어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딸이 곤란을 겪을까봐 리골레토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딸을 보여주지 않고 소중히 지켜왔던 것이었죠. 고향에서 떠나와 친구도 아내도 없는 리골레토에게는 자신의 딸 질다가 세상의 전부와도 같았어요. 곧 집으로 돌아와 충격을 받은 리골레토는 딸의 눈물로 고통받을 것이라는 몬테로네 백작의 저주가 생각났고 그 자리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부짖다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리골레토는 사람들이 자신의 딸을 어떻게 했을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질다가 있을 만한 곳을 생각해냈죠. 그곳은 바로 만토바 공작의 성이었어요. 리골레토는 곧장 만토바 공작의 성으로 가 질다를 찾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곳에 모여 있었고 리골레토가 분노하는 모습에 다들 고소해하고 있었죠. 리골레토는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개자식들, 너희들이 어젯밤 유괴간 내 딸을 데리러 왔다. 내 딸을 내놔! 딸이라고? 사람들이 되물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리골레토의 애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죠. 리골레토는 딸을 내놓지 않으면 그 자리에 모두를 죽이겠다며 협박과 저주를 퍼부었어요. 다행히 리골레토의 난리에 옆방에 갇혀있던 질다가 풀려날 수 있었고 리골레토와 질다는 눈물의 재회를 하게 되었어요. 질다를 품에 안은 리골레토는 딸을 다독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만토바 공작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 맹세했어요. 질다는 이성을 잃은 아버지가 무서워 만토바를 용서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살자고 했지만 이미 분노에 찬 리골레토에게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고 질다는 그런 아버지를 어떻게든 막아야겠다고 생각하며 두 사람은 일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질다가 공작을 용서하고자 한 이유는 질다가 다니던 교회에 공작도 함께 다니면서 오랫동안 얼굴을 봐왔기 때문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이름도 몰랐지만 마음이 끌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이러한 상황을 모두 알게 된 리골레토는 질다에게 화를 내며 말했어요. 널 납치까지 했던 놈이야. 그런데도 아직 그 놈을 사랑하느냐? 네, 여전히. 질다가 슬퍼하며 말했어요. 녀석의 진짜 모습을 보면 너도 그런 말은 못할 게다. 그렇게 말한 리골레토는 질다와 함께 몰래 공작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전혀 모르는 만토바 공작은 여자의 마음이라는 유명한 아리아를 부르며 질다를 유혹했던 것처럼 다른 여자들을 꼬시기 위해 수작을 부리고 있었죠. 그런 모습을 본 질다는 실망감에 괴로워하고 슬픔을 참을 수 없어 밖으로 뛰쳐나가고 말았습니다. 리골레토는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하며 질다 몰래 암살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금화 스무냥의 만토바 공작을 아무도 몰래 처리해달라고 했죠. 다만 공작의 마지막은 꼭 자신이 끝내고 싶으니 적어도 시체를 버릴 때에는 자신도 함께하게 해달라며 금화 열량을 선뜻 먼저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으슥한 밤, 암살자들은 공작이 잠들어 있는 여관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몰랐지만 그곳에는 만토바 공작을 만나고 싶어하던 질다 역시 와 있었죠. 암살자들은 만토바 공작을 처리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겠다고 판단되자 곧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곱사등이 녀석에게 일이 끝났다고 연락을 하고 그가 시체를 처리하러 오면 그를 없애고 돈이나 갈취하자며 자신들끼리 이야기를 나눴죠. 우연히 그 말을 들은 질다는 곱사등이가 자신의 아버지 리골레토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와 아버지의 목숨이 모두 위험하다고 생각해 그들의 앞에 나섰고 정체를 들킨 암살자들은 결국 질다를 칼로 찌르고 말았죠. 이후 일의 마무리를 위해 암살자들을 만난 리골레토는 돈을 건넸고 시체가 든 자루를 건네받았습니다. 암살자들이 시체가 든 자루를 절대 열지 말라고 했지만 리골레토는 만토바 공작의 죽음을 자신의 눈으로 꼭 확인하고 싶었기에 그렇게 시체가 든 자루의 입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의 아름다운 딸 질다가 죽어가고 있었죠. 질다는 천국이 다가온다며 아리아 저 하늘나라에서를 부르고 리골레토는 제발 딸이 죽지 않게만 해달라며 신에게 기도했지만 결국 질다는 숨을 거두고 리골레토가 울부짖으며 그렇게 오페라 리골레토는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됩니다. 오페라 리골레토는 당시 특권의식에 빠져있던 귀족들을 풍자하고 장애를 가진 리골레토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면서 약하고 낮은 사람들의 분노를 표현하려 한 작품이었어요. 공연을 못하게 하겠다는 귀족들의 협박에 내용이 일부 수정되기도 하였지만 작품이 가진 매력이 워낙 강했기에 오페라 리골레토는 단숨에 그 시대의 흥행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특히 유명한 아리아인 여자의 마음은 작곡가 베르디가 유독 공을 들이고 아꼈던 노래로 혹시나 노래가 유출될까 공연 하루 전까지 오페라 가수에게 아무 곳에서도 그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했을 정도였다고 해요. 물론 공연이 끝난 후엔 쉬우면서도 매력적인 멜로디에 관객들이 모두 흥얼거리며 돌아갈 만큼 대유행을 했고 현재까지도 광고 음악 등에 자주 쓰이고 있죠. 정말 대단한 작곡가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어둡고도 기괴한 매력이 있는 작품 리골레토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듀!